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적으로 올라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자재비, 인건비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좀 여러모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말 그대로 평당 100이라는 영역이 존재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평당 100이 턴키로 하실 때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가전제품 때문에 그럽니다. 가전제품. 첫 번째가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연식에 따른 이제 노화, 그로 인한 샤시 교체의 필요성, 그리고 샤시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는 마당에 단열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열도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예전에 했던 그 단열들 확장해가지고 그런 것들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요인은 가전제품이 큰데, 현재로서는 지금 확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확장을 해도. 그런데 지금은 확장을 하면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시고요. 에어컨 한 대당 거의 평균적으로 설비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공간 4공간으로 나누면 거실 하나, 방 3개 이렇게 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추가 정도 하면 한 70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는 단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내림을 하면서 확장도 하면서 단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이 일단 인테리어 비용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디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어디는 좀 금액이 나가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현장들은 기존의 단내림이 이미 단내림 처리가 되어 있고 천장 공간이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 에어컨은 그냥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교체만 단순히 한다거나 이제 이랬을 경우는 좀 금액이 저렴하게 나오죠. 그리고 아예 스탠드형 에어컨, 그래서 안방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전제품 중에서도 천장형 에어컨이 인테리어 비용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 보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단열도 풀단열이 있고 유동적으로 조금 현장 상황에 맞게, 벽 두께에 맞게, 디테일에 맞게 이제 좀 변경을 좀 하는데, 보통 확장을 한 2-3개 정도 하고 단내림 한다 그러면 단열 목공비까지 해가지고 최소 700~800에서 1000, 1200 정도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 확장비도 있고 단열에 전기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막 등락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층고가 아니라 천장고죠. 그 천장 공간이 그다음 20cm는 떨어져 있는, 그걸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 그거는 이제 주변
그 이웃 우리 레퍼런스 좀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하셔도 되고,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애매한 느낌보다는 천구가 아예 있거나 없거나로 보통 나뉘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16cm 나오는데요,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변 이웃들 어떻게 해서 지금 살고 있나 이제 보면은 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둘 중 하나니까, 뭐 몇 cm가 확보되느냐까지 막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단일림 없이 그냥 설치가 되느냐, 단일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개별적인 뭐 인덕션,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기가 충분히 이제 뿌려져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 가전제품 자체, 이 가전제품 자체 볼륨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정도 풀 가전제품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조명에 대한 니즈도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옷을 입을 때 내가 정장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풀 세팅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기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단기도 이 사이즈가 좀 커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분전반, 배전반 사이즈가 안 맞아 가지고 뭐 잡아 빼야 된다라든지 그런 작업, 그런 게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기, 가전제품, 그게 인테리어 비용을 상승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열이죠. 단열은 글쎄요,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단열에 대한 어떤 니즈는 있었는데, 요즘처럼 PF 보드가 제대로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대부분 또 이제 슬렁슬렁 그냥 적당히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스티로폴도 단열재 그냥 적당한 걸로 그냥 넣고서 그냥 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연식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확실히 확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어요. 확장을 안 했을 때는 단열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확장이 먼저 되어 있거나 내가 하겠다 했을 때는 항상 단일 이슈가 생기거든요. 대부분 확장을 했는데 여기 전 주인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랬다고, 그거는 바닥 단열도 안 된 거고 벽 단열도 안 된 거고 그냥 개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금은 체크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목공 비율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전반기 공사와 후반기 공사로 나뉜다고 인테리어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기 공사의 가장 주 공정에 있어서는 철거 설비, 전기 목공.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철거 설비, 전기 목공, 여기에 어떤 항목이 지금 들어가나? 가전제품, 그리고 뭐 확장, 단열,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철거 설비, 전기 목공. 그래서 이 전반기 공사의 유무, 이 전반기 공사의 그 경중에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어떤 평수건 간에 내가 붙이기로 결정한 품목이 딱 정해져 있다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마루제를 뭐 마빌러스 젠 뭐 600, 600으로 들어갑니다 했을 때는
평당 뭐 시공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리점별로. 그럼 편차가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성비 괜찮은데 싼 데로 해도 뭐 나쁘진 않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 집에 마감재 붙이는 거, 후반기 공사에 있어서는 금액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내가 정해만 놨다면. 근데 이 전반기 공사는 체크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현장 진단을 해보고 있지만 현장 진단으로 100% 현장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뜯어보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팀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지 공정이, 예, 그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점을 다시 이제 짚어드리면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가전제품 그리고 단열. 예. 가전제품은 내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유고요. 단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 그런 문제들이란 거죠. 샤시가 또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 가능하면 요즘 아파트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도 세팅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고도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이미 뭐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설비만 딱 넣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아주 가볍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정답이에요. 연식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식을 마지노선으로 보느냐? 제 생각에는 참고로 이게 아파트 그레이드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그 스타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어진 지가 20년 됐는데도 이 상당히 신경 쓴 아파트예요. 그래서 같은 20년이라도 똑같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좀 붙은, 예,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좀 고급 아파트였다 그러면은 전 20년까지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20년까지도. 제가 그 건대 스타시티 가서 보니까 이제 확장해 놓은 부분도 보면은 확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 버리잖아요. 그 단열재를요. 보니까는 어느 정도 해놨더라고요, 그걸요. 예. 그래서 이게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는 한 15년, 예. 지어진 지 한 15년 정도 되는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다. 예. 마지노선을, 그래서 일반 아파트 한 15년 정도 보고요. 가장 나이스한 거는 한 10년. 네, 딱 10년이 딱 좋습니다. 뭐 한 3, 4년, 5, 6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고치고 들어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야말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현장 진단도 해드리고, 요건 살리고 요건 죽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정말 좀 필요하고요. 10년 됐을 때는 전반기 공사에 있어서 힘을 확 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는 저는 필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약간 사치제 쪽이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사치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야 이거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예, 할 정도의 이제 연식이 안 되는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15년 넘어가서 20년 넘어가면 그때는 뭐 이거는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내가 내가 좀 꾸미고 싶은 그런 좀, 예, 니즈가 있고 컨셉이 좀 있고 좀 그랬을 때 가장 나이스한 거는, 예, 10년차 아파트. 그래서 예, 그때가 가장 좋다. 포에프루지오, 예, 포에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3년인가 4년 지어진 지, 예, 들어가셨는데 3년 4년 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게 된 건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강아지 키우고 애들이 이제 뭐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털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 한 10년에서 한 10 최소, 예, 만들어진 거는 보면은 요즘 만들어진 건데
이게 약간 뭐 털이라든지 뭐 약간 뭐 여러모로 관리 안 된 것까지 보자면은 야, 이건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됐구나. 정말 인테리어 할 때가 됐네. 3년 만에 4년 만에 인테리어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시던 분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관리가 좀 안 된 집이다. 그러면은 아마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만약에 인테리어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각오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거를 내가 돈을 투입했을 때 제대로 이 돈이 쓰여졌는가, 야무지게 시공이 됐는가,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 공사에서 철거 설비 전기 목공, 여기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제 인테리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오빠와 함께하는,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만 프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고, 내가 이 전반기 공사, 제가 몸짱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몸짱 만든 이 공사에 내가 얼만큼 투명하게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10년 된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느낌. 그래서 투명하게 내가 정확하게 전반기 공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결론까지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